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취직을 할 때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면 사측에서 선호하기 마련이죠. 네. 그 이유가 인재를 키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또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인 역시 다선을 할수록 관록과 노련미가 아주 쌓이게 되겠죠.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도 18분의 삼선 의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관록과 또 나이로 맏형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장동일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1958년 전남 고흥 출생의 장동일 의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민통합부위원장, 안산 풀뿌리 환경센터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8, 9, 10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인데요. 그는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을 지역구로 둔 장동일 도의원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오늘 가을비를 맞으면서 방송국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절의 오묘함을 느끼게 됐고요. 또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도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많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됐고 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삼선 의원으로서 도에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방송국을 오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오늘 또 방송에 초대해 주신 티브로드 방송국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티브로드가 앞으로 네. 발전하기를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초대 응해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이제 안부 인사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몸이 좀 괜찮으신 거죠? 네, 뭐 생각지 않은 예. 가벼운 일입니다만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치료하고 지금은 좋은 상태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다행이에요. 보셔서 약간의 교통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7월에 모시려고 했는데 네, 네, 조금 네. 이제 늦어졌습니다. 삼선 의원이신데 좀 늦어졌어요, 초대가. 네,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벌써 삼선이세요. 네, 네. 그건 정말 바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살펴보니까요, 안산시 출신의 의원분들께서 이 삼선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도의원 8명 중에 무려 5명이 삼선이신 네, 걸 그렇습니다. 보면서 네. 안산시에 계신 의원님들이 참 일을 잘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비결이 있나요? 일을 잘하신 것도 있고 네.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또 초선 재선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로부터 예. 많은 또 지지를 받았던 요인도 있을 것이고 예.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뭐 저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의원님들 다 또 그동안에 8, 9대를 거치면서 네. 의회에서 큰 역할들을 하셨고 네. 그런 것들을 아마 평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뭐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차례 걸쳐서요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분을 수상할 만큼 활약이 굉장히 인정받으셨고요. 지난해 그래서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삼선 의원이 또 당선되신 거죠. 네. 다시 한번 축하해드릴 일일 것 같고요. 예. 정말 오랜 시간 이제 정치를 하셨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간에 참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제가 참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삼선 의원이 됐다는 것이 저는 참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은 뭐 저의 노력도 있지만 주변의 평가랄지 외부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보태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그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선 의원이 돼서 지역 활동을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의원이니까 지역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은 이제 그 중산층과 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동네인데 특히 그 지역의 그 생활 인프라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했을 때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역할을 했을 때 의원이 아닐 때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보람감 같은 것은 제가 큰 네. 의원이 돼서 큰 보람과 그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삼선이라는 세월의 경험이 의원님 스스로도 또 성장하게끔 네, 네, 또 네, 그렇군요. 지역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네, 그런 이렇게 거죠. 크게 만들었네요. 지금 보니까. 예. 네. 지금 이제 계신 곳이 도시환경위원회 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환경과 관련해서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네.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초미세먼지가 요즘 이제 여름이어서 조금 좀 언론이나 관심이 조금 좀 덜한데 곧 또 10월 달이 되고 추워지면 네. 다시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제가 이제 그 도시환경위원회 오기 전부터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좀 보고 좀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이렇게 반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외 요인이라면 이제 주로 중국이나 북한 요인은 좀 미미한데 거의 이제 중국에서 황사 무슨 뭐 중국이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그 북서풍을 타고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 요인이 한 50% 되고 또 국내적으로 한 50% 정도. 근데 이제 국외 중국 요인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에 네. 뭐 이렇게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저희 국내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 본 결과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은 그 쉽게 생각하는데 주로 가장 큰 요인이 이제 그 경유차, 네. 경유차 운행으로 오는 그것도 2005년 이전에 그 노후 경유차라고 하죠. 전국적으로 한 270만 대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수십만 대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저도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다음에 각 그 가정에서도 뭐 재활용하지 않아서 또는 이제 화력 발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세먼지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감을 좀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근데 참 이게 대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 스스로 좀 뭐 자체적으로 뭐 시fu제 운행을 한달지 차량 아니면 뭐 재활용을 가정에서 한달지 또 지자체별로 뭐 나무 같은 걸 식재해서 공원을 많이 꾸며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안이 될 텐데 예. 그런 것들 앞으로 제가 이제 도시환경에 있는 동안에는 정책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네. 뭐 조례를 좀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문제도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지자체마다 다른 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사한 공공자원이 전기는 전기 요금이 다 같잖아요. 그런데 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네, 잘 몰랐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전기 요금은 이제 한전에서 예.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똑같죠. 예. 물론 산업용, 가정용 뭐 조금 예, 이제 그렇죠. 다르게 적용은 합니다만은 근데 수도 요금은 조금 이제 체계가 다릅니다. 그건 지자체별로 시군 조례로 수도 요금을 정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으면 수원시 의회에서 네네. 뭐 얼마로 정한다면 뭐 그렇게 요금이 확정되는 것이고 또 안산이나 아니면 또 뭐 다른 경기도의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아. 일괄적으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수도요금이 낮은 지역도 있고 조금 뭐 좀 높은 지역도 있고 한데 그것은 이제 뭐 경기도에서 좀 높은 수도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곳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보조금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네. 요금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억울하잖아요. 이 물을 안 쓸 수도 없고 네. 좀 하루빨리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시군 아까 말씀처럼 시군 행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한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기왕에 뭐 저희 상임이니까 한번 좀 챙겨보고 네.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현재 체계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으로 뭘 어떻게 방안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불법 폐기물이 무려 65만 톤에 이른다는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처리 비용은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좀 처리하고 있는데 행위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재. 어떻습니까? 그 불법 폐기물 문제로 정부까지 나서서 작년에 그 총리께서도 이제 뭐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처리를 해라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130만 톤 정도, 130만 톤. 경기도에는 한 6, 70만 톤 정도가 지금 방치 폐기물이 지금 불법으로 그렇게 방치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드러난 수치고 네. 그러지 않은 것 같이 합하면은 조금 수치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걸 이제 요인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하면 이제 소각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매립, 소각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다음에 매립장과 소각장이 동시에 다 부족한 거예요. 그냥 갈 곳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이나 발생하는 폐기물을 그냥 뭐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받아놓고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버리 방치해두고 그냥 가버린다거나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가버리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주로 이제 화성시나 평택시 같은데 사례인데요.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중앙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시 예산을 통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거 어디다 두고 그거 찾을 길이 없고 찾아서 이제 또 이렇게 뭐 형사처벌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그것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게 이제 처리를 대안으로는 우선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소각 시설과 매립 시설이 하루빨리 지금 민간에게 다 지금 그런 시설들을 위탁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간들이 하고 지자체나 광역 단위에서는 거의 손을 쓰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님비 현상이 심해서 소각로나 매립장을 지으려고 해도 그렇겠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시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 다 임을 하다 보니까 민간은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광역 도나시에서도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방안을 찾겠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도 있을 거고요. 네. 제가 네. 예전에 불법 폐기물 현장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가면요, 악취도 정말 네네. 심하고 그리고 또 생활용수 부근에 있어서 식수 위협도 그렇죠. 많이 받더라고요. 정말 그 건강을 해치는 그런 중요한 현안인 만큼 네. 꼭 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침출수로 인해서 뭐 식수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뭐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도의회와 집행부의 더 강력한 의지가 네. 필요해 보이는 건 확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 특성상 도시재생 사업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도시재생 정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몇 군데 지금 뭐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뭐 안산 경우도 한 군데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재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재개발하고 또 재건축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제 시작한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두루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마치 재건축, 재개발 형식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뭐 땅 사서 건물 짓고 뭐 이렇게 창업 공간으로 마련해 준다거나 뭐 이래서 저도 뭐 그 관계자들한테 좀 조언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도시재생다운 도시재생을 좀 특성화된 네. 지금 우리나라 도시라는 게 거의 그냥 보편화돼 있잖아요. 네, 네, 특색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재생을 할 때 꼭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특화되고 수원이면 수원, 안산이면 안산 좀 특화되게 이 지역에 가면은 뭐 이런 특성화된 거리가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모티브로 해서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데는 그 저희들도 가보니까 굉장히 도시재생을 잘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네네. 도시 재생이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밖에 상임위에 또 이제 4년을 몸담으시겠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책임지고 내가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욕심이 나는 안건 있으실까요? 이제 저희 그 도시환경위원회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도시주택실, 그다음에 환경국, 뭐 이렇게 도시공사가 있는데 환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좀 효율적으로 한번 좀 건의를 해보고 네. 조례도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외부적인 요인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과 논의를 해서 한번 좀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서민주택 공급을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뭐 계속 그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도시 주택의 그런 소유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방안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네. 그것보다는 임대주택 위주로 예.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많이 좀 지어서 공급하고 또 예. 그런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주택을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꿔가는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가 한번 앞장서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 전에 도시공사 책임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눠면 상당히 많은 공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방안들은 제가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면서 꼭 좀 챙겨보고 네. 좀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볼 생각입니다. 아, 거주의 문제까지 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네. 네.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드렸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구인 안산으로 주제를 한번 넘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 시화공단이 있는 안산. 그런데 이 공단이 요즘 시름에 좀 깊이 잠겼다고 그래요. 장기화된 경기 불황. 또 요즘도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안산을 사실 가봤었는데 네. 그쪽 가면은 아무래도 큰 공장 소리라든가 그렇죠. 바삐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의외로 임대 현수막도 좀 쉽게 볼 수 있고 좀 한산하더라고요. 우리 앵커께서 뭐 제대로 보셨는데요. 지금 안산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12,000개 정도 사업장에 한 17만 명 정도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예. 가동률은 제가 최근에 자료를 체크를 해보니까 한 74% 정도 네. 조금 올랐어요. 네. 근데 생산액과 그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게 좀 기형적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보통 85% 정도 가동률을 보통으로 보고 조금 경기가 좋다고 하면 90% 이상 이제 가동률이 돼야만이 되는데 지금 74%니까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네.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공단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순율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 8, 9대 때 반월 시화공단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좀 기반 시설도 좀 확충하고 해서 좀 예산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구로공단 있잖아요. 네. 구로공단의 그 도시 리모델링 하는 형식으로 이제 여기도 바꿔 나간다. 중앙정부에서 국가공단이니까 뭐 그런 형식도 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방법도 있지만 우선 안산 반월공단이 생존하고 다시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12,000개 중소기업들이 거의 정말 좀 뭡니까 자생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뭔가 법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서 강소 중견기업들이 좀 많이 좀 탄생할 수 있도록 네.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정도의 그 기업 그 임금과 그런 복지를 그러니까 스위스나 뭐 일본 같은데 그런 그 대만 같은데 강소기업들이 독일 특히 네. 근데 강소 중견기업들이 그 경기를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은 점점 이제 앞으로 기업은 고용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제 강소 중견 기업들은 제가 안산에 봐도 계속 고용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앞으로 경기도 안산 그 반올시아공단뿐만이 아니라 네. 경기도에 있는 여타 그 중소 공단들도 힘을 같이 발휘해서. 함께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네. 이 어려운 그 제조업을 살려나가는 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생력을 갖춘 강소 중소기업들. 네. 정부에서도 이제 좀 뭐 대일본 그 상황에 맞춰서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경기도도 좀 그렇게 좀 좋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네. 지금 뭐 그 일본 그 제품 뭐 수출 금지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를 생산을 하고 네. 해도 그것을 검증받고 그 대기업에 납품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인력도 자금 면이나 인력 면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그걸 납품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쉽게 외국에서 그냥 수입하는 게 나으니까 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서로 상생 구조를 좀 만들어서 대기업이 좀 지원을 하고 정부도 예. 지원을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반올 공단도 살고 네. 또 우리 뭐 고용도 창출하고 경기도 활성화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이제 위기가 큰 기회다. 예, 그럴 수 이거를 있습니다. 좀 머릿속에 좀 잘 새기고 그래요. 정책도 그렇습니다. 펼쳐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 나눴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네. 아직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일개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삼선 의원으로서의 그동안의 경험과 그런 기회들을 잘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담고 해서 도민들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찾고 또 그런 대안들을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더 나은 경기도 또 앞으로 더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경기도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티브로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삼선인으로서도 선배님으로서 네. 멋지게 또 제10대 경기도에 잘 이끌어 가시길 응원하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또 어떤 명언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어부들이 청어를 잡으면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살아있는 채로 한국까지 이제 가기를 원하는데 예, 예.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청어들이 죽는 게 대반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고안해낸 방책이 바로 이 청어가 있는 어항에 네. 메기를 넣는 거라고 합니다. 왜요? 아무래도 이 메기를 견제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초대에 응해주신 우리 장동일 의원님께서 삼선이시잖아요. 또 많은 다수의 초선 의원들을 좀 긴장하게끔 하는 그런 삼선 의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이렇게 그 시너지를 발휘해서 제10대 경기도회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토인비의 또 책에서 배워볼 수가 있었네요. 이제 오늘 의정 돋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